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국민께 사죄한다라면서 큰 절을 2번이나 올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동떨어진 대답을 내놓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덕 종말론사무소 소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입장 발표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어제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그 내부 결속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봐요. 내부 결속을 위해서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어떤 교주잖아요. 교주라는 총회장이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한 번도 입장도 밝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잖아요.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내부 결속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공공기관들이나 관공서에서 또는 방역 당국에서 강제로라도 지금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겉으로 보여줌으로써 본인들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반감, 신천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 이런 부분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위한 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에 대한 관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윤재덕 소장께서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사건의 연대기를 생각해 본다면 27일에 검찰의 고발장이 들어갔고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고발이 들어간 바로 당일 저녁에 신천지 지도부는 그토록 내놓지 않았던 6만 5천 명의 교육생 명단을 단번에 내놨죠. 근데 그 6만 5천 명의 명단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위 명단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제보들이 빗발쳤고요. 심지어는 3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신천지 교인들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메신저가 있는데 그 안에는 그간 포섭된 개인들의 인적 사항이 들어있는 대화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긴급 공지가 내려오기를 모든 대화방을 다 폭파시켜라. 텔레그램을 다 폭파시켜라? 네, 그 안에 있는 대화방이에요. 개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있는. 그래서 증거 인멸의 징후가 농후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자회견 자체가 검찰 조사를 염두한, 특별히 압수수색을 염두한 제스처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 기자회견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가 자신이 좀 사죄를 한다며 절을 2번 했잖아요. 그럼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 부분은 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겠네요. 사실 이제 진정성이란 절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신흥 종교의 교주가 사과하는 장면을 TV에서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장면이긴 합니다만 이만희 씨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 속에서 뭐를 잘못했다고 말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잘못한 주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이만희 씨가 사과해야만 했던 그 잘못이란 다름 아닌 정보 공개의 투명성,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서 이 코로나 사태에 혼선을 야기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니까요. 따라서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닌 줄 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번 일의 책임에 대해서 자신들은 좀 피해가겠다? 이런 걸까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지도부나 아니면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초창기에 방역 당국이 요청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고가 필요한데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은 유야무야하고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저런 표현 자체가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분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잘못한 건 뭐가
뭐가 누구한테 뭘 잘못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사과문의 가장 정석인데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한다, 미안하다, 절 두 번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예. 사과를 하려고 나왔던 기자회견장의 진정성은 거의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사과를 향한 진정성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두 분 다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입장에선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네. 그런 존재가 국민들 앞에서 뭐 절을 하고 이렇게 사죄를 하는 모습이 그 신천지를 믿는 분들, 신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만감이 교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이제 비슷한 감정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규합을 위해서 분명히 이 장면이 예.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다만 이번 기회로 이제 이만희 씨가 신천지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어떤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약속의 목자고 평화의 사자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동안 가르쳐 왔는데 예. 이제 그게 아니라고 깨닫게 되신 분들에게도 탈퇴문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저는 이런 긴급 기자회견을 한 데는 분명히 목적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자리에 나왔으면 어떤 목적을 두고 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텐데 목적이 불분명하기보단 처음에는 큰 절을 두 번이나 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뭔가 이제 중반부 지나서 후반에 가서는 뭐 기자들한테 호통을 치는 모습도 보인다든지 제대로 된 질의응답이 오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호통까지 치면서 그런 모습을 굳이 보여줘야 했을까?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예. 이만희 씨는 신천지 안에서도 예. 통제하기 되게 어려운 인물이다. 그래요. 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 어제도 이제 보셨잖아요. 옆에 비서처럼 있는 분이 네. 계셨고 예, 예. 계속 발언을 통제하고 심지어 이제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예.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이 질문은 답변하지 마세요. 예. 라고 하고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기자들에게 호통쳤던 건 이만희 씨의 돌발 행동. 으로 보이고 아마 옆에 있는 보좌진들은 대단히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진봉 교수께서 뭐 저희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 예. 좀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예. 이런 자리는 보통 이제 뭐 저명 인사라든지 어떠한 집단의 굉장히 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제 다 끝나고 봐서는 거의 모든 언론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만희 이 총회장이라는 사람, 그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본인이 선택하거나 본인이 계획해서 나왔을까? 예. 이런 의문도 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지파장들이나 아니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행정서무라고 하는 저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예. 실제적으로 그 신천지를 움직이는, 물론 교주인 이만희 씨가 절대적인 어떤 일반 성도들에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은 또 다른 지도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파장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조언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정말 결단을 해서 내가 나가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 신천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동이었고 그것이 뒤에서 많은 지도부의 중요한 사람들은 신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세워서 뭔가 사과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예. 추측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분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근데 저분이 아니고 딴 사람 얘기하는 건 신천지 교인한테 그렇게 크게 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흥 종교나 사이비 종교들 소위 정통 교단은 사이비 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주의 절대성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내세워서 뒤에서 실제적으로 실속을 챙기는 그룹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제 나와서 했던 행동들은 그런 차원에서 저분이 결국 그런 역할을 하러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내부 결집을 위해서 보여주기의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다른 어떤 지도부의 세력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네, 그 신도 명단 허위 제출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는 뭐 투명하게 우리는 다 협조를 했고 제출을 했다라고 역시나 입장을 똑같이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신도나 교육생이 아닌데도 이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 내가 왜 여기 명단에 있느냐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의 사과는 내용이 없었고 예. 진짜 내용은 실무자들이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의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명단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명단을 다 제출했고 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압수수색 들어오지 마. 라는 목소리가 제 귓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소위 사망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망록? 사망록.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에서는 생명책이 신천지 총회에 이름이 올라가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사망록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록은 뭐냐면 탈퇴자들 명단을 관리하는 목록입니다. 블랙리스트 같은 거예요? 이제 이미 신천지를 등지고 나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 증명하는 실제 제보들이 저희 종말론 사무소도 그렇고 이제 방송국 언론들에 계속 줄을 잇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신천지 탈퇴한 지 오래되었는데 질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죠? 내지는 저는 신천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질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망록과 별개로 신천지에 포섭 중인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람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제 입수가 되어서 그 6만 5천 명단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신천지 지도부에게 함께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제출한 6만 5천의 명단에 신천지 탈퇴자와 신천지 포섭 대상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정부와 또 국민과 언론이 신천지 지도부에 함께 물어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윤 소장님 말씀 토대로 제가 다시 제 질문을 드리면 이게 뭐 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뭐 허위 명단이라고 지금 제가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미 나간 분들 혹은 이제 교육생들 포함해서 실제 누락된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6만 5천 명단이 교육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 인적 사항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면접을 통해서 교육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해명했었던 해외 선교부장이 해명했었던 우리가 주소가 누락되거나 전화번호가 누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육생이 되기 위한 전 단계가 뭐가 있냐면 복음방이 있습니다. 복음방. 이미 이 복음방 단계에서 개인의 그 개인 정보들이 다 이제 보고가 되고 개인의 관심사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방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을 접촉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고 또 복음방 이전에 따기와 찾기와 따기라고 하는 신천지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제 포교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개인 정보를 입수하는 아주 걸 초반적인 단계. 그러니까 찾기와 따기가 1단계, 그다음 복음방 2단계도 신천지 교인들을 접촉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단도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어떤 신천지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항상 두 개로 나눠요. 공간은 모임이 가능한 장소와 모임이 가능하지 않은 장소로 나눠서 일부만 또 제출하고 명단은 교인과 교육생으로 나눠서 또 일부만 제출하고 또 국내와 해외를 나눠서 이게 일부만 제출하고 이런 방식이 계속 누락되다가 이번에는 정보를 덜 제출한 게 아니라 더 제출해버렸단 말입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 명단에 있다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어떤 의심이냐면 혹시 들어갔어야 하는 사람들이 빠진 건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6만 5천 명단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고 만약에 질본이 오늘 제가 그 발표 방송 보고 왔는데 질본이 제출 명단에 대해서 99% 이제 거의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명단을 믿고서 이제 99%다 됐다고 안심을 하더라도 과연 방역망에 구멍이 없을 것인가? 신천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저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정부가 일단 기존에 있었던 방향이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너무 두 단계로만 본다. 너무 이제 이 기준 자체를 좀 더 넓혀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더 이제 넓게 봐야겠네요. 사실은 정부나 국민들은 신천지가 교인과 교육생으로 구분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 모임이 가능한 장소든 모임이 가능하지 않은 장소든 구분되는 거 관심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신천지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감염원이 돼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계속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계속 자의적으로 이걸 계속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일부 정보만 제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명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조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확진이 계속된다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질본이 다시 한번 이 명단에 대해서 재고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포인트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본인은 밝혔지만 이 부분도 이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어제 결국에는 검사를 받게 됐죠. 그리고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학조사에 이렇게 혼란을 빚은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하죠. 그러니까 신흥 종교라서 사입이라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국가 방역망 자체에 큰 위기를 초래했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정보를 일부만 제출하거나 혹은 정보를 과대로 부풀려서 제출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제는 그만 기다려주고 압수수색을 해서 신천지는 인원과 장소에 대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보고를 철저하게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조기에 종식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것 같고 질본에서도 이렇게 강제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 입장 표명 자체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총선을 잊고 총선을 잠시 잊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지금 압수수색이 너무나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얘기를 잠깐 해주셔가지고 뭐 이게 이제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거의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계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고 다 시계 얘기밖에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측면보다 형태로 드러난 외피적으로 드러난 이 시계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돼서 일단 그 시계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했어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나왔을까? 그러니까 여러 분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대체적이고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89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나 어떤 그 뭐랄까 믿음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강하지 않았겠나. 그러다 보니 박정희,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 좀 과시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말을 지금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저 시계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금색으로 저렇게 돼 있는 시계를 만든 적이 없다. 은색이었고 또 하나는 저렇게 날짜판이 그 당시 시계는 없었다. 그런데 날짜판도 있고 금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면 의도적으로 저걸 가짜이면서 알면서도 차고 나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친분감을 가시하기, 친밀감이나 친분감을 가시하기 위한 그런 태도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만 이제 해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까서 윤 소장께서도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최진봉 교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당장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강제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천지 신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신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지도부고 지금 현재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신천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냥 선의에 기대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순진한 기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압수수색해야 돼요. 또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잖아요. 아까 윤 소장 얘기하셨잖아요. 텔레그램 방 다 폭파하고 예컨대 자료들을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는 증거도 못 찾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을 빨리 벌여서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도부나 현재 이 신천지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빨리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는 어쨌든 자기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압수수색을 포함한 다양한 공권력의 투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윤 소장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앞에 연결이 조금 적지 않아서 시간을 많이 두 분께 못 드렸습니다. 윤 소장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음지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질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좀 뒤집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음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음지화가 됐다. 다수의 사람들이 연락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예. 신천지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연락이 왔으니까 예. 신천지 감염자들의 돌발 행동이 있었죠. 그리고 신천지 지도부에 의해서 이제 복음방과 포섭 대상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음지화고 이미 음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천지는 본래 자신들의 정체와 정보를 감추고 음지화를 추구하는 원래 그런 집단이었고 그런 신흥 종교였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그간 감추어진 이 집단을 비로소 수면 위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집단이 핵이 되는 지도부를 오히려 지금 질본과 검찰이 음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꼴이 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재덕 종말론사무소 소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